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동균입니다. 자, 제2강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6쪽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에 대한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를 보시면은 다음 중 개인의 소득 및 소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찾는 문제죠. 자, 잘못된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우선은 개인의 소득은 소비에 큰 영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소비도 증가를 하고 있다.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경제 성장으로 실질 소득이 증가한다. 이 소비자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은 일반적으로 식비, 식료품비죠, 또 주거비 등의 기본적 재화에 소비 비중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감소한다. 맞는 지문이죠. 감소하고 있고, 경제 성장으로 또 소비자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은 일반적으로 오락, 문화비 지출에 관련된 소비 비중이 또 우리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소비 결정은 사회의 변동에 의한 소비자의 가치관, 소비자에 있어서 우리가 가치관의 변화에서 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니까 틀리죠. 자, 최근에 여러분이 결혼을 하지 않고 1인 가구로 계속 살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죠. 독신자 가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의 소비, 우리 행태의 변화에 우리가 나타나고 있죠. 뭐 혼술도 하고, 혼자 음식을 먹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소비 행태의 변화를 가지고 있다. 품종, 우리가 소비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4번 지문이 정답인데, 가치관 변화에서 소비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지문이 우선 정답이 되겠고, 자, 21번 문제 보시면은 우리가 다음 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가계 경제의 전망을 우리가 보기에서 우리가 고른 것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은 우리가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 15세에서 64세 인구인데 줄어들기 시작하고 2030년에는 전국적으로 약 280만 명의 노동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40년으로 가면은 한국은 중위 연령, 즉 중간 나이가 52.6세로 일본과 함께 세계 주요 국가 중 가장 늙은 우리가 나라가 되고, 2060년에는 생산 인구 100명이 노인 80명을 부양하는 시대가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미래 세대가 계속 나이가 세월이 갈수록 노년계층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의료기술의 발달이라든지 건강관리로 인해서 이러한 형상이 나타나고 있죠. 자, 우선은 소형주택이라는 수요가 감소한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소형주택이라는 수요가 일반적으로 뭐한다? 증가를 하겠죠. 우리 실버주택, 넓은 주택보다는 좀 좁은 소형주택에 대한 우리가 수요가 일반적으로 증가를 하겠고, 그리고 합리적인 자산관리, 우리가 노후 생활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노년계층이잖아요. 그래서 노년계층에 있어서 우리가 노후,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니까 노후 생활, 우리가 자금을 우리가 조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합리적인 자산 관리 필요성이 나타나고, 또 노동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노동의 질, 즉 노동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나와 다는 관련이 있고, 또 생산 측면에서 국가 경제 활력이 증대되는 것이 아니라 뭐한다? 감소합니다. 여러분, 노령 인구가 많아지면은 젊은 층이 적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 경제의 생산 활동에 있어서의 경제 활동의 활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다가 우리가 관련이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은 나다, 3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가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우리가 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예측을 하면은 미래에 어떤 주택이 많이 분양될 것이냐. 그럼 당연히 우리가 소형주택이죠. 그 중에서도 뭐 25평 이하의 소형주택 분양이 증가할 것으로 또 예측을 우선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거래 정보 처리,
뭐 거래정보 처리 시스템, 뭐 POS 뭐 이런 시스템도 있고요. 물류 시스템의 변화와 같은 유통 인프라 혁명이나 just in time의 물류와 같은 재고 감소 및 매출 증가 활동은 다음 중 어느 것과 관련되어 있느냐. 자, 여러분 just in time을 JIT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just 우리가 in time인데 도요타 시스템이라고 해요. 일본의 우리 도요타 시스템입니다. 도요타 시스템인데 이걸 번역을 하면은 적시 just in time은 적시 생산 시스템이다. 적시 생산 시스템 JIT인데 도요타 자동차에서 1970년에 우리가 만든 제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품 재료가 들어오면은 즉시 우리가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거죠. 재고를 감소시키고 또 품질을 향상시키죠. 재고를 감소시키고 또 품질을 또 뭐 해줘야 돼? 여러분 향상해서 뭐를 우리는 이익을 증대시키는 게 바로 JIT 시스템에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와 관련이 있느냐 하면요. 우리가 뭐와 관련이 있어요? 거래 상대방 관련 없고 가격 효과도 관련 없고 거래의 장과도 관련 없고 우리 유통의 거래 방식에 있어서의 변화와 우리가 관련이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JIT라는 용어 하나 좀 기억해 두셔야겠죠. JIT, Just in Time이죠. 적시 생산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고 1970년에 일본 도요타 자동차에서 도입된 우리가 시스템을 말합니다. 자, 23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가를 분양할 목적으로 업종 구성을 들었습니다. 상가입니다. 자, 이때 미래 산업의 변화, 지금 미래 산업, 지금 제4차 산업이라고 하고 AI, 인공지능도 나타나고 있는데 미래 산업 변화와 유망 업종을 알려고 한다. 요즘 뉴스에 보면은 우리가 없어질 직업, 그리고 앞으로 발전할 직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겨날 직업이죠. 조사 항목 중 적절하지 않는 것. 자, 그러면은 미래 산업에 있어서 미래의 노년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실버 산업의 발전 요인이 우선 관련돼 있겠죠. 또 정보화 사업의 변화, 특히 정보화 산업에서 AI 인공지능이잖아요. 여러분 AI는 인공지능인데 이 AI로 인해서 우리가 정보화 산업에 있어서 특히 무슨 산업? IT 산업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 같고 또 우리가 한국의 레저 문화에 있어서의 의식의 변화를 또 가져오기 때문에 이걸 또 비교를 좀 해야 되겠고 주식시장의 정막은 요거와 관련 없죠. 상가 업종 구성과 관련해서 우리는 주식시장의 전망은 거리가 멀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4번 지문이 우선 정답이 되겠습니다. 주식시장의 전망은 우리가 유망 업종을 알려고 했을 때 조사 항목과는 좀 거리가 멀다. 그래서 한국의 내재 의식이 변하죠. 이제 주말이 되면은 우리가 산과 강으로 놀러 가기 때문에 콘도미니엄을 통한 또 여러 가지 내재 산업이 또 발전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24번 문제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 미래 산업의 전망에서 고려할 것이 아닌 것, 이 지하의 공간이 생활한다. 여러분이 이 지상의 지표에 있어서의 지상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인구가 도시에 집중되면서 집가가 높기 때문에 지하 공간이나 공중 공간을 활용할 필요성이 나타나죠. 또 요식업에 있어서의 번창이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1인 가구도 증가하고 또 외식 문화가 발달함으로써 요식업이 번창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미래에 있어서 건강 관리와 관련한 건강 사업, 이 건강 사업이 또 번창을 또 하겠죠. 또 가장의 권유하는 미래 산업 전망과 가장의 권유는 가장 거리가 머네요. 따라서 4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런 여러 가지 많은데 여러 가지 우리가 미래에 있어서 산업의 전망에서
미래에 있어서 인공지능이 발달되면서 정보통신에 있어서의 발달도 가져오고 또 미래에서는 우리가 바이오 기술이 발달로 인해서 여러분의 생명공학이 발달하면서 여러분이 수명이 더 연장되면서 우리가 그러한 노년계층의 산업이 또 발달할 수도 있죠. 그런 것을 고려를 좀 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문제로 갑니다. 건강사업의 관점이죠. 건강사업의 관점에서 상가를 유치하는데 다음 중 맞지 않는 것. 특히 여러분 건강과 관련해서 적당한 운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헬스 요가 관련된 클럽이 발달하겠죠. 중국 음식점은 요건 거리가 좀 멀죠. 2번이 정답이고 건강의료점. 여러분 건강의료 요즘 많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건강의료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뭐 여러분이 산에 갔을 때 뭐 옷 이런 거 또 건강기구와 관련된 운동할 수 있는 기계, 기구 등이 또 우리가 많이 팔리겠죠. 그래서 2번은 우리가 관련이 없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 지문이 또 정답이 되겠고 26번 문제로 갑니다. 26번 문제 보면은 정보화 산업에 있어서의 한 유형, 정보화 사업입니다. 정보화 사업이 포인트인데 정보화 사업의 한 유형으로 보기 어려운 거 먹는 요식업이 관련이 없겠죠. 기술 요즘 뭐 우리 융합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기술이 융합된 산업이 앞으로는 대세죠. 그리고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또 우리가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우리가 미세 이제 관련한 그러한 우리가 산업이라든지 환경과 관련된 산업 요즘 뭐 물이라든지 물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든다든지 또는 담수를 우리가 바닷물을 이용해서 담수로 만드는 그러한 작업이라든지 그래서 여러분 이 환경이 또 우리 관련돼 있겠죠. 그래서 요 직업은 여기서 좀 거리가 먼 그러한 내용입니다. 요거 말고도 뭐 신소재 산업이라든지 그리고 AI를 이용한 정보통신 산업 뭐 이런 것은 다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는 관련 없는 건 2번 요 직업은 관련이 없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27번 문제 보면은 이 세대별 의식과 가치관을 살펴볼 때 일반적으로 30대의 특징이 아닌 것. 자, 여러분 30대입니다. 30대에 나타나는 특징이 아닌 것. 30대는 우선은 논리적인 사고 당연히 있죠. 30대는 어느 정도 사회 경험도 있고 또 국가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 요거는 뭐 우리가 30대에 나타나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유교 맹목적 충성이잖아요. 6.25에 대한 미체험이죠. 여러분 6.25는 1950년에 나타났습니다. 지금 2017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6.25에 대해서 미체험을 한 세대를 말합니다. 정쟁 세대가 아니죠. 또 신상품 등의 광고에 민감한 세대입니다. 신상품 등의 광고에 민감해서 우리가 그의 광고 성전에서 또 상품 소비를 또 하는 그러한 계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지문이 정답이고 또 30대는 어느 정도 소득이 있기 때문에 소비도 우리가 자기의 의식하에 소비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우리가 계획적인 소비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세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 지문이 우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8번 문제 보면은 세대별 의식 여러분 10대, 20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보면은요 10대에서 20대 그러니까 청소년층과 우리가 청년층 그리고 30대에 있어서의 중년층 그리고 40, 50대에 있어서의 장년층 이걸 보는 거죠. 60대 이상이 노년층이잖아요. 그럼 40, 50대에 우리가 40, 50대에 있어서의 뭐를 보는 거죠. 우리가 장년층이죠. 이때는 장년층에 대해서 우리가 봤을 때 외국 문물을 모방 흡수한다. 여러분 외국 문물을 모방 흡수하는 것은 거의 뭐 대부분 우리가 10대에 많이 일어나는 형상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직업과는 자아실현. 여러분 자아실현의 수단은 바로 직업관의 자아실현의 수단이다. 이것도 10대, 20대죠. 보통 우리 20대 취업을 많이 하니까 20대에 있어서 자아실현의 수단이 많이 강하고 이동성이 강한 우리가 소비 특성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비타협적이고 정통적인 사고 또 선험, 미리 경험을 했다는 얘기죠. 선험적인 미리 경험한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것은 바로 누구에 대한 우리가 40, 50대의 전형적인 특성입니다. 따라서 4번 지문이
우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세대별 의식에 따르는 가치관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걸 보는 거죠. 자, 다음은 29번 문제 보면 2번은 이 4, 50대가 아니라 2번은 몇 대? 10대에서 20대의 사고 구조. 그러니까 청소년층 그리고 우리가 청년층에 있어서의 우리가 사고 구조를 보는 건데 감성적이죠. 특히 우리 10대가 감성적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우리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경우가 많고 또 단순합니다. 너무 논리적인 그런 사고보다는 감성적이고 단순한 사고방식에 의한 소비 패턴이 나타나고 또 선험적은 요거는 4, 50대죠. 선험적 이미 경험을 한 세대가 아니다. 상품 소비에 있어서. 그래서 요거는 4, 50대에 가지고 있는 선험적 이미 경험을 한 세대고 비타협적인 정통적인 사고 구조를 가진 것은 4, 50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4번 지문이 우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대, 20대에 있어서의 사고 구조죠. 또 외국의 문물을 빠르게 흡수해서 모방도 많이 나타나는 그러한 세대가 10대, 20대의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0번 문제로 보시면은 2번은 또 4, 50대의 소비 특성이 아닌 것. 자, 여러분 장년층에 있어서 우리가 소비를 할 때는 우리가 내구 소비재, 특히 가구나 우리가 주택 등에 있어서의 내구 소비재, 소득이 어느 정도 높은 이 계층이죠. 저축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구 소비재인 주택이나 가구, 자동차 이런 소비를 많이 하고 또 건강식품, 이 장년층이니까 건강 관리에 대해서 건강식품, 여러분 요즘 뭐 어르신들이 많이 듣는 그러한 건강 관리 식품이 있죠. 또 정년 대비, 보통 우리가 정년을 보면은 보통 50대 중반이잖아요. 그래서 정년 대비 우리가 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니섹스가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이 옷을 남녀가 같이 입는 그러한 형태는 바로 몇 대? 10대에서 이제 20대에 나타나는 특성이죠. 따라서 3번 지문이 정답인데 이 유니섹스도 나타나지만은 우리 패션에 있어서 독특한 패션을 입죠. 패션 우리가 리더를 하기 위한 우리가 경향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때는요 우리가 외국으로도 여행도 자주 가지만 이제 여행이라든지 레저에 대한 그런 관심이 상당히 많은 계층이 바로 이 10대, 20대의 특성입니다. 따라서 3번 지문이 우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고 자 31번 문제로 갑니다. 미래 산업 변화와 유망 업종에 관해서 한국인과 일본인의 의식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 설문 항목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 자, 미래 산업 변화 유망 업종에 대해서 우선 레저, 여행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가 레저 여행, 또 패션이 어떠한가, 또 세대별 우리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런 각 세대별 소비의 특성 중요한데 국가와는 관련이 없겠죠. 따라서 우리가 3번 우리가 지문이 우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은 뭐 상당히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 자, 32번 문제를 보시면은 사업주가 이 노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실버 산업. 자, 실버 산업은 우리가 60대 이상이라고 하죠. 보통 노년 계층 하면은 우리가 60대 이상으로 보면 되는데, 이 노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실버 산업이 유망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상가를 준비를 하려고 한다. 그럼 분양 상담사에게 자료를 준비하도록 했는데 이 분양 상담사가 채택해야 할 자료로서 가장 부적절한 것. 자,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노년 계층에 있어서의 국제적 기준이 얼마냐. 뭐 우리나라 예를 들면 우리는 60세 이상을 일반적으로 보죠. 각 국가마다 다르겠죠. 고령화 사회가 어떤 사회냐. 그래서 우리가 60세 뭐 이상에 있어서 우리가 총 인구에 우리가 60세 이상의 인구 뭐 어느 정도 되느냐 뭐 이런 걸 보는 거고, 외국의 고용보험
고용보험 비율과는 관련이 없겠죠. 3번이 정답이고 한국 노인 인구의 연도별 현황, 연도별로 우리 노인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어떻게 증가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3번 내용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3번. 세대별 가치관 중 10대와 20대의 특징이 아닌 것. 자, 사고 구조는 우리가 감성적이고 또 시각적인 형상이 나타나고 또 우리가 단순한 또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예, 단순한 또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다. 논리적인 사고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타인 지향적인 사회적 성격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예? 타인 지향적인 우리가 성격을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어떻게 돼? 우리는 개인적 성향이 강하고 자아 실현 욕구가 강해요. 따라서 우리가 정답은 우리가 2번 지문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10대, 20대는 개인적인 성향이 강한 계층이에요. 그리고 자아 실현 욕구도 강하고 또 개성이 상당히 다양해요. 개성이 변화적, 개성 변화적이라는 것은 개성이 다양한 직업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장년이나 노년 계층이 생각했던 직업과는 달리 다양한 계층의 직업에 참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소비 특성은 이동성이 강합니다. 50대는 이동성이 별로 없지만 이동성이 강하고 유니섹스 우리가 남녀가 옷을 같이 입기도 하고 패션, 오피니언, 리더로서 역할도 하고 여행, 레저 취미 관련 용품과 패스트푸드, 즉석 신품이죠. 패스트푸드 등을 선호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따라서 2번 지문이 관련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4번 문제를 보시면은 우리가 고령화, 우리가 사회를 묻는 그러한 내용인데, 자, 이 고령화 사회란 65세 이상의 노인이 전체 인구의 얼마냐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고령화 사회에서는 우리가 대체로 65세 이상의 노인이 전체 총 인구의 몇 프로죠? 우리가 7%를 우리가 의미하겠죠. 7%를 의미하는데 7% 이상일 때를 일컫는 것을 말하고 또 우리는 고령 사회를 볼 때는 자, 고령화 사회가 우리가 7%인데 우리는 고령 사회로 간다 할 때는 우리가 총 인구 전체 총 인구의 14%가 되면 고령 사회로 가고 그리고 우리가 초고령 사회다. 예? 나이가 더 많이 든다. 초고령 사회는 우리가 20% 총 인구의 우리가 20%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20%를 차지하면 초고령 사회라고 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우리가 의료기술의 발달, 건강관리 등으로 인해서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을 할 것이라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초고령 사회에 있어서의 우리가 실버 주택, 이 소형 주택에 있어서 실버 주택이라든지 실버 산업과 관련된 그러한 산업이 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2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죠. 자, 35번 문제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35번 문제 보면은 실버, 이 노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실버 산업의 특징으로 맞지 않는 것. 자, 여러분 우리가 사회, 고령화 사회에서 이 노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공익성과 이 수익성이 우리가 결부가 돼야 돼요. 수익이 여러분 실버 산업에서는 수익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또 공익도 고려를 좀 해야 되겠고, 자, 그리고 다품종 우리가 소량 생산 체제를 갖춰야 되겠죠. 다품종 소량 생산, 여러분이 소비를 우리가 하나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의 상품을 여러 개로 나누어 소비하는 게 많기 때문에 소량 생산 체제이면서 다품종을 갖춰야 되고 또 몇 가지 분야가 복합되어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고객층의 분산화, 또 활동성이 노년계층이 적죠. 그래서 고객의 확보가 우리는 쉽지가 않다는 그러한 내용이고 또 예비
우리가 노인층을 확대하는 것은 금기사항이다. 금기사항이 아니죠. 예비 노인층을 우리가 예측하는 것도 우리가 실버 산업에 있어서 우리가 확대와 관련해서 중요한 계층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4번 우리가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6번 문제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36번 문제 보시면은 이 관광 내조형 부동산 요즘에 보면요, 여러분도 많이 보이지만 뭐 콘도미니엄 뭐 분양을 한다든지 뭐 여러분이 호텔 분양을 한다든지 뭐 이런 우리 광고도 많이 보십니다. 그럼 이런 관광 내조형 부동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당하지 않는 것, 자, 골프장이라든지 골프텔도 있어요. 골프장 안에 골프텔도 있어요. 골프장, 유스 호스텔, 휴양지의 콘도미니엄 등이 있고요. 또 관광 내조형 부동산의 조건으로서는 지리적 조건. 자, 여러분 지리적 조건도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 어느 정도 우리가 갈 수 있느냐. 자연적 조건, 우리가 레저는 특히 경관 같은 거 상당히 중요하죠. 관광 이런 거는 산업 조건, 또 그 지역의 사회적, 또 소득과 관련한 경제적 우리 조건 등이 있습니다. 자, 사회적 조건으로서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 정도는 어떠하냐,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의 문화 환경이라든지 관광지 개발이 행해질 때에 우리 고용 관계 등이 어떻게 되냐, 그 지역에 어떤 산업에 많이 고용되고 있느냐, 뭐 이런 것을 이제 묻는 거죠. 그리고 여행 계획에 관한 용어, 여행 계획은 여러분 가끔 여러분 여행 계획 세우죠. 우리가 여러분 집에서 여행 계획 세울 때 어떻게 세우십니까?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갈 것이냐, 가서 어떤 것을 먼저 볼 거냐, 여기 먼저 들리고 그 다음에 여기 들리고 여기 들리고 이렇게 가자. 그리고 그 다 들리고 나서 식사해서 어느 장소에 숙박 장소를 정할 거냐, 이런 것을 정해놓은 게 바로 여행 계획이에요. 그럼 이러한 여행 계획에서 관광 코스, 관광 루트는 같은 거죠. 루트나 관광 코스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비슷한 용어예요. 관광 코스, 관광 루트는 우리가 비슷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지 명확히 구별되는 용어는 아닙니다. 따라서 몇 번? 4번 지문이 또 정답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7번 문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또 우리 내조, 우리가 내조와 관련해서 내조형 수익 부동산, 내정 수익을 창출하는 부동산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자, 경기도 양평, 가평 일대의 소형 아파트는 관광지와 가깝죠. 예, 관광지와 가깝고요. 그리고 교통편이나 교통편 서울로 우리가 1시간 또는 30분 거리에 있고, 또 레저 환경이 또 우수하죠. 주변에 우리가 강도 있고 환경도 좋고, 그리고 전원주택이나 펜션 등과 비교해서 매매가 어렵다. 여러분, 전원주택 펜션에 비해서 소형 아파트는요, 매매가 쉬워요. 아파트가 우리 상식적으로 아파트가 전원주택 펜션에 비해서 매매는 좀 쉽다. 그래서 이것은 1번이 정답이 되겠고, 2번 내재형 수익 부동산은 비수기,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는 비수기에는 휴양, 레저용 주택으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소유주가 우리가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성수기에는 그 어떻게 돼요? 펜션 뭐 이런 거 소형 아파트를 뭐 한다. 임대를 와서 임대료 수입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상품을 말하죠. 자, 대표적인 내재형 수익 부동산으로서는 우리 콘도미니엄, 펜션 등이 있죠. 또 최근에는 임대형 아파트, 또 내재형 오피스텔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최근에 여러분 콘도가 많았다가 그다음에 콘도에 따라서 펜션도 많이 짓고 있고, 속초 이런 데 한번 가보시면 알겠죠. 또 거기 속초 같은 데 가보면요, 호텔도 있고 임대형 아파트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 또 산, 강, 호수, 바다를 낀 국내 휴양지와 관광지 주변 소형 아파트도 수익을 창출하는 부동산으로서 관심을 모으고 있고, 특히 우리가 뭐 이런 아파트 가격이 또 상당히 최근에 비해서 많이 오르고 있는 추세가 또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죠. 자, 이 내조형 부동산에 대한 우리가 설명을 했고, 38번 문제도 한번 볼까요? 자, 다음 중 레저형 수익 부동산인데, 내조형 수익 부동산에 대한 투자 시 고려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자, 휴가를 이용해서 관심이 가는 부동산을 살펴보려면 미리 현장에서
확인을 해야 할 사항을 체크리스트.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뭐 항목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항목을 체크리스트 하죠. 여러분 이렇게 뭐 체크를 하잖아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1번 맞는 지문이고 2번 현지 주민이나 중개업소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정보와 조언을 구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직관을 중시해야 된다 하니까 이게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내조형 부동산을 투자를 하려면은 그 내조형 수익 부동산이 존재하는 현장에 가야 돼요. 현장에 가서 현장에 임해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현지 주민들이라든지 그 중개업소에서 조언과 자문을 구해서 본인이 그에서 판단을 해서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본인의 직관을 중시하면 안 되고 조언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가격이라든지 어느 정도 우리가 찾아온다든지 임대료 수입은 주변에 어떠한지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해둬야 되겠죠. 2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고 3번 거리상 직접 관리하기가 어려우면은 적당한 관리 업체가 있는지도 확인해야겠죠. 본인이 직접 관리하지 못하면은 이 부동산 관리 전문 회사를 통해서 관리하는 것도 필요로 합니다. 자, 투자를 검토할 때는 휴양지 또는 관광지로서의 입지를 살펴보고 관광객 수요가 충분해서 임대 사업이 가능한지 따져봐야 된다. 여러분이 우리가 펜션이나 이런 내정 부동산을 지었는데 관광객 수요가 적어서 우리가 이 수익보다 오히려 관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경우, 이럴 경우에는 손실을 보니까 어렵죠. 그래서 투자할 때는 항상 비용보다는 수익이 나야 되기 때문에 이 관광객 수요가 어떠한지 성수기, 비수기 이걸 잘 나누어서 구별해서 검토를 잘 하셔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답은 우리가 2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9번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원주택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전원주택도 여러분이 우리 많이 있죠. 도시에 있는 곳보다는 얼로 많이 간죠. 우리는 도시 외곽 또는 농촌 지역에 전원주택을 많이 짓는데 유형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 별장식도 있겠고 농가형도 있죠. 요즘에 주말에 가서 살다가 이제 평일에는 도심에 있는 이러한 주말형 전원주택도 있을 거고 동호인 단지, 동호인들이 모여서 전원주택을 만드는 경우도 있죠. 뭐 양평 같은 경우도 있겠죠. 고급형 빌라주택은 관련 없습니다. 그리고 뭐 농촌에 있어서의 주택도 이 전원주택과 비슷한 용어로 우리가 사용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0번 문제, 전원주택이 가지고 있는 기능. 자, 전원주택이 가지고 있는 기능으로 적당하지 않는 거죠. 우선 주택이니까 전원주택인데 도시에서 생활하다가 뭐 주말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시 외곽, 농촌, 교외로 가서 전원주택에서 지내니까 우선 주거의 기능은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이니까. 그리고 또 휴양 기능도 있고 거기서 또 우리가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유일한 우리가 장소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고 또 세대 간 단절이 아니라 우리가 가족이 또 우리 전원주택에 주말에 같이 가서 우리가 가서 뭐 심기도 하죠. 우리가 주말 농장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대 간 우리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단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대 간 우리가 의사소통이 연결되는 그러한 기능을 가져요. 따라서 단절이 하니까 틀린 지문이 3번이고 또 전원주택은 투자의 대상으로서 우리 투자의 대상으로서의 또 기능도 일정 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없는 내용은 우리가 3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1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자, 전원주택의 입지 조건에 대한 설명이죠. 입지 조건. 자, 우선 지역적 요인으로는 자연적 요인이 있어요. 자연적 요인. 그 지역의 지형이라든지 뭐 기후 이런 게 있고 또 접근성이 있죠. 교통으로의 접근성. 그리고 자연적 요인으로는 지형, 기상 상태, 기후 이런 걸 고려를 해야 됩니다. 지형, 지세 이런 걸 고려해야 되고 접근성은 대상 지역과 해당
전원주택 단지와의 물리적 거리. 물리적 거리는요, 실제 거리 몇 킬로냐 이걸 의미하는 거죠. 실제 거리고요. 대중교통수단인 뭐 버스냐 자가용이나 뭐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도달 거리가 주요 대세인데 그때 시간이 어느 정도 거리가 걸리냐. 그럼 자가용으로 우리가 몇 시간, 버스, 고속버스, 시외버스로 몇 시간 또는 우리가 기차로 몇 시간 이런 시간 거리가 주요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자, 개별 요인으로는 용수, 물이죠. 용수 확보가 가능한 곳 그리고 우리가 포장 도로가 접한 곳 등이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도시와 멀면 멀수록 가치가 있다. 이 질문이 틀렸죠. 우리는 이 전원주택은 도시 외곽 교외에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도시로부터 이제 거리도 적당한 거리가 좋고요. 시간도 보통 우리가 얼마 우리나라 서울 같은 경우에는 또 뭐 한 1시간 정도 거리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거리 정도 되면 서울 같은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서울은 1시간 정도 거리 요즘에는 뭐 속초까지 고속도로가 또 새로 뚫렸기 때문에 양양 고속도로 서울 고속도로가 뚫렸죠. 그러면은 한 1시간 반이죠. 뭐 그 정도 거리 도시와 너무 멀면 안 좋다. 예? 그리고 자연재해 로부터 방호가 가능한 곳이 좋다. 자연재해는 뭐죠? 홍수나 지진구 같은 이러한 이제 방호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이 좋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4번이 틀린 지문이죠. 4번이 우선 정답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전원주택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살펴봤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분양 호텔이라든지 관광 호텔, 이 호텔 관련된 수익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